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수준과 국민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선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을 따라오지 못한다 말하죠. 과연 그럴까요? 만일 저런 허접한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국민들이 표로써 응징한다면, 포퓰리즘을 하는 정치인이 매번 떨어진다면, 그래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돈이 아니라고 세금을 마치 산타클로스처럼 자신의 인기를 위해 뿌릴까요? 만약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반시장 정책으로 결국에는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업을 벌일 때 응징을 해도 저들이 마구잡이로 세금을 쓰는 정책을 취할까요? 왕조시대에는 왕과 지도층의 수준이 국가의 부강을 결정했죠. 주권이 지도층에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국민국가에서 지도층은 투표로 국민이 선출한 이때 지도층의 수준을 정한 국민의 수준이 낮다면 그 국가가 선진국가가 될 수 있을까요? 해외 국가들의 예를 보며 정말 국민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을 결정한지 알아보죠. 2016년 스위스에선 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국민투표가 있었죠. 결과는 찬성 23, 반대 76.9%로 반대가 압도적이었죠.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단체들이 제시한 성인 2,500 스위스 프랑, 미성년자 650 스위스 프랑의 복지정책의 재원 마련의 불투명성이 곧 증세를 부른다는 생각에 국민들이 반대를 한 것이죠. 일본 속담에 공짜는 독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세상엔 공짜가 없죠. 내가 당겨서 국가에 돈을 쓴다면 그 이자까지 내 자식이 갚아야 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죠. 얼마 전 여자 정치인이 곳간의 재물을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한 적이 있죠. 우린 곳간의 재물이 없는 나라죠. 국가 부채가 40%를 넘었고 그 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죠. 우린 독립성이 거의 없는 국영기업의 공공부채까지 감안한다면 부채의 규모는 상상 이상으로 늘어나죠. 좌파들이 서양 선진국에 비하면 또 일본에 비하면 부채 비율이 적다 주장하지만 준기축통화국 유럽과 엔화의 일본을 한국과 비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어 부채 규모가 서방과 같다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죠. 또 일본은 대외자산이 막대한 투자국이죠.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수십 년간의 경상수지 흑자를 통해 부를 쌓은 나라이며 투자 수익으로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는 국가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본은 한물 같다느니 한국이 더 발전한 국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현실은 냉정하게 봐야죠. 냉정히 분석하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씩 없앨 때 일본을 뛰어넘을 수 있죠. 정작 곳간에 재물을 쌓아놓은 나라들을 살펴보면 노르웨이는 북해유전을 통해 쌓은 막대한 부를 다음 세대를 위해 비축하고 손대지 않기로 하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죠. 높은 물가와 높은 세금을 감당하는 국민들이 후손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나라, 이런 나라가 선진국이죠. 또 유럽의 환자라 조롱받으며 산업이 쇠퇴하던 통일독일은 선거에 패배할 줄 알면서도 집권당이 노동개혁에 착수를 했고 선거에 패배했으나 이를 이어받은 메르켈 정권은 노동개혁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죠. 결국 국민들 또한 힘든 걸 받아들이고 독일의 경제 부흥을 이끌게 되죠. 올바른 정책이면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한다는 정치인들과 이를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하는 국민, 이런 국가가 부강국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나라가 부강국이 될까요? 그리스,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유럽의 모태가 되는 모든 문화와 철학을 창조한 위대한 국가는 지금 유럽의 병자가 되어 있죠. 그 시작은 1981년 안드레아스 파판드레오가 집권하면서 그 비극이 시작되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다 줘라 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국가를 몰락으로 이끌죠. 그가 집권하기 전에 그리스는 국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2.5%였죠. 이는 다른 유럽 국가의 국가 부채와 비교했을 때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무상의료, 무상교육, 출퇴근 교통비 무료, 65세 이상, 무주택자 월세 지원, 1982년 전년 대비 최저임금 46% 인상, 이 모든 걸 세금으로 해결해 엄청난 부채를 쌓았지만 국민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며 그를 장기 집권하게 만들어줬죠. 이 장기 집권은 그리스 정치인들에게 국가의 미래보단 포퓰리즘이 손쉬운 방법이란 걸 각인시키며 이후부터는 모든 그리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복지라며 재정을 쓰고 인심을 얻죠. 일자리가 부족하면 공무원을 늘리고 돈이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 복지를 하면서 국가는 점점 감당할 수 없는 상태로 갔고 그 당시 경제와는 맞지도 않는 유로존 가입으로 외화를 쉽게 빌려 또 복지를 하는 악순환을 벌인 결과 그리스는 파산을 선언하고 그 대가를 지금의 젊은이들이 치르게 됐죠. 공짜도 한 번은 고맙지만 두 번은 권리가 되는 법. 그리스인들의 박탈감과
복지를 채 누려보지도 못한 젊은 세대에 지어진 짐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지금도 그리스를 짓누르고 있죠. 또 다른 복지 천국이었던 베네수엘라를 보면 한국의 좌파들은 베네수엘라의 복지 실험이 성공했다며 복지를 잘해 선진국이 되고 있다는 찬사를 아끼지 않았죠. 그럼 지금의 베네수엘라는 복지를 안 해서 깡통이 난 건가요? 좌파들은 경제 논리를 감성으로 접근하죠. 수준 낮은 국민들은 그 감성 논리에 흔들리고 자본의 효율성이나 훗날을 위한 투자는 나몰라라 하고 정치인들이 인기를 위해 당장 보이는 선심성 복지에 몰빵을 치죠. 좌파들은 말하죠. 베네수엘라는 석유값이 폭락해서 지금 힘든 거라고. 복지는 잘못된 정책이 아니라고. 정말일까요? 베네수엘라의 차베스가 집권한 1998년부터 사회주의를 부르짖으며 그는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국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정책을 취하게 되죠. 국민들은 그를 국민을 위한 지도자라며 칭송을 했죠. 1998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의 복지 재정은 316%나 증가했죠. 2014년까지 10,000개의 병원이 설립되고 국민에게 무상주택을 제공하며 빈곤층을 줄인 결과 빈곤층 비율이 50%에서 30%로 감소하죠. 위의 말을 들으면 좌파들은 무엇을 잘못했나 잘한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겠지만 국가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복지는 후대 빚으로 돌아오는 것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죠. 그리고 유가가 계속해서 고유가를 유지한다는 보장이 없을 때 매 벌어들인 돈을 전부 쓴다는 것은 저축 없이 월급을 전부 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요?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로 유가가 급락하고 베네수엘라 유전시설에 투자되어야 할 돈이 모두 복지로 심지어 주변 국가들에게 선심성 원조까지 한 베네수엘라. 만약 그 돈들이 노르웨이처럼 국부펀드로 저축돼 자산이 해외에 투자되었다면 그리고 번 돈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이라도 낡은 석유시설에 투자되었다면 단언컨대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지금의 경제 상태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문제는 차베스가 아닌 베네수엘라 국민들이죠. 아직도 차베스의 복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고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죠. 의료복지에 돈이 많이 들어가자 차베스는 의사의 임금을 노동자 수준으로 낮추는 노력을 하죠. 국민들은 자신의 임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니 동조를 하고 평등이란 미명하에 의사들의 임금이 조정되었고 많은 의사들이 베네수엘라를 떠나게 되죠. 병원이 공짜이면 뭘 하나요? 의사가 모자라 얼굴 한번 보기 힘든데 정말 실력 있는 의사는 해외에서도 환영받죠.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 들인 돈과 시간, 노력을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평등이란 미명하에 동일한 임금을 주는 것, 이것이 평등인가요?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평등이죠. 지금 베네수엘라는 난민이 수백만에 이르고 젊은 여자들은 단돈 몇 불에 외국인에게 매춘을 하고 남자들은 허드렛 일을 하며 주변 국가들에게 거지 취급을 당하고 있죠. 불쌍한가요? 모두 국민들 스스로 그걸 선택한 걸 안다면 그 대가를 그들의 자식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죠. 국민이 어리석어 정치인이 그걸 이용한다면 이런 국가의 쇠락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우린 이런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죠. 국가의 빚이 남일 같다면, 국가의 몰락이 남일 같다면 IMF 때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해야 하죠. IMF 당시 한국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10% 내외로 정말 건전했죠. 지정학적 리스크를 대비한 것이죠. 그때 재정이 건전하지 못했다면 우린 아마 일어서는데 엄청난 고통과 더욱더 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국가의 재정은 이럴 때를 위해 건전화시켜야 하죠. 재정을 통해 공짜를 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잘 사는 사회 구조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흙수저라도 금수저가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하죠.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말처럼 국가는 소외된 국민을 같이 끌고 가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죠. 그리고 교육에서 소외되는 아이가 없도록 교육에도 투자해야 하죠. 그 외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결정나도록 해야 하죠. 스위스 헌법에 국민은 스스로의 일은 스스로 책임지고 국가에 기여한다는 구절이 있죠. 국가는 평등한 제도를 만들 뿐 스스로의 삶에 관여하지 않죠. 국가가 모든 걸 해주길 바라는 것은 공산주의적 생각이죠. 공산주의는 실업자가 없죠. 직장을 주니까요. 또 무주택자가 없죠. 집을 주니까요. 심지어 북한은 결혼도 시켜주죠. 천국처럼 느껴지시나요? 그 직업이 내가 원하는 직업이 아니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의 좋은 집이 아니며 내가 원하는 배우자가 아니라면 그래도 부러우신가요? 나의 의지, 나의 결정이 존중받는 게 싫다면 공산주의가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유를 싫어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하기 힘들죠. 심지어 대한민국을 반대하고 적국을 돕는 매국의 자유까지 누리는 이들이 있는 이 나라는 자유가 도를 넘고 있죠. 국민이 똑똑해야 쓰레기 정치인과 협작꾼이 나오질 않죠. 또
다 망해서 국민이 수천만이 죽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이코들도 나오지 않죠. 자신의 자유가 소중하신가요? 자신의 재산이 소중하신가요? 자신의 선택이 소중하신가요? 그럼 그 소중함을 파괴하는 저들을 표로서 응징하고 다시는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민의 무서움을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